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마이 미싱 발렌타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가박스 단독인 것 같더라고요. CGV나 롯데시네마에서는 보실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이 영화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금마장 시상식이 있었는데 그 시상식에서 장편영화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시각효과상 이렇게 5관왕을 한 작품이에요. 11개 부분 노미네이트 되고 대박. 대박이죠? 저희가 봤던 반교가 금마장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던 또 시상식이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중화권에서는 3대 뭐 영화제로 알려져 있나봐요. 그래서 신뢰가 가는 시상식이라서 바로 보고 왔습니다. 일부 이 수상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좋은 점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연출 부분들이 눈에 띄는 게 있었죠. 샤오치 집에서 뒤 배경 창문을 놓고 되게 연극적이게 이렇게 세트가 들어오면서 표현해줬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 앞 연기자와 그 창문에 있는 샤오치와 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게 보여진다든지 장롱 속을 딱 열었는데 도마뱀 아저씨가 나온다든지 그런 연출들이 상당히 연극적이면서도 상상력을 되게 풍부하게 발휘할 수 있는 동화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감독님이 연출을 신경 쓰는구나, 연출로 재미를 줄 줄 아는 감독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배우들도 좋았어요. 샤오치 역을 맡았던 이페유라는 배우인데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안 이쁜 듯 이쁜 듯 뭔가 그 경계에 있지만 맞아. 다 보고 나면 매력적인 그런 배우를 섭외를 해서 능청스러운 연기라고 해야 될까요?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되게 잘하더라고요. 이런 능청스러운 연기를 한국에서 맡으면 누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를 독보적으로 잘했던 것 같아요. 맞아. 거기다가 유관정 남자 배우 타이 역을 맡았던 어. 그 배우도 느린 연기를 잘했어요. 섬세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샤오치는 1초가 빠르잖아요. 모든 생활이 1초가 빠르고 타이는 모든 생활이 1초가 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웃음 타이밍이 되게 애매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정박으로 웃음 타이밍이 나온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박에 웃잖아요. 근데 정박에 웃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샤오치가 앞에서 땡 해버리는 어떤 연출을 해버리고 그치. 그래서 관객들은 한 박자 늦게 웃고요. 그 다음에 타이가 웃음 포인트를 딱 주게 되면은 막 어디를 맞았는데 1초 뒤에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음 정박에 우리는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박자가 되게 애매하게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경험들이 사실 신선하게도 느껴졌고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 역할을 맡다 보니까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풍경들도 되게 잘 잡아냈던 것 같고 이제 시추가 얘기를 했지만 그 오토바이가 떼거지로 이제 나오는 씬은 정말 그 나라 아니면 볼 수 없는 맞아요. 그런 광경들을 잘 담아냈거든요. 그런 것도 좋았고. 전 되게 좋았던 게 마지막 부분에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바다 중간을 가는 것처럼 길 위에 물이 이제 이렇게 잔잔하게 있어가지고 그 위를 이제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 모습을 이제 부감으로 보여주는 게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지나다니는 곳이 물 위일까? 땅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살짝 있고 그 길을 건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원래 그런 곳인지 아니면 잠겨있는 곳인지를 제가 대만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의미부여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냥 판타지 느낌을 주려고 했지 않았을까. 그거 자체가 약간은 뭔가 비현실적인 느낌이 나기는 했거든요. 그래요? 우리나라도 대의작도라고 있어서 대조도 소조도, 대조도하고 소조도하고 이게 밀물설문을 하면 이렇게 길이 났다가 없어졌다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너무 판타지스럽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요거는 뭐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역시나 캐릭터였는데 1초가 빠른 여자와 1초가 느린 남자가 만남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이 있었고 영화가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여자 이야기, 남자 이야기,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섞인 이야기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단계를 지날 때마다 캐릭터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캐릭터 설명을 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노래 부를 때도 빨리 부르고 춤출 때도 빨리 추고 수영장에서 스타트해도 빨리 다이빙하고 그 다음에 달리기 할 때도 빨리 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웃긴 거야. 맞아. 그리고 나서 2장이 시작할 때도 타이가 느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좀 기대하고는 좀 달랐거든요, 영화가. 네. 왜냐면은 이 둘이 1초가 빠른 여자와 1초가 느린 남자가 만났을 때 어떤 케미를 보여줄 것인가가 저는 기대하고 갔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맞아. 그게 나왔던 부분이 극장씬이 하나 있었죠. 여자가 웃고 보통의 대중들이 웃고 그 다음에 남자가 웃고 3단계로. 아, 진짜 웃겼어요. 네, 그거 웃겼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중간 단계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는 2초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 2초가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되게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아예 없기 때문에 생각한 거와는 좀 다를 수가 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 영화가 그렇게 재밌진 않다는 거예요. 맞아. 정말 잘 만든, 그러니까 완성도가 있잖아요. 완성도는 좋은데 사람들이 대부분 제일 신경 써하는 스토리 부분이 늘어진다는 거. 많이요, 많이. 네, 그게 참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원래는 2001년에 선정작으로 만들어진 각본이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2001년, 지금은 2021년,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20년 전. 그래서 어떤 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2000년대 초반의 감성을 담아내고 있어요. 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늘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2000년대 후반에 개봉을 했던 한국 영화 뭐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나 가려진 시간처럼 돼버렸어요. 2000년대 딱 들어서 엽기적인 그녀가 데이트를 치면서 로맨틱 코미디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러브레터라든지 뭐 그런 영화들이 막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엄청나게 폭발적인 시대에 이 영화가 만약에 개봉을 했으면 아마 그거에 편승해서 아마 잘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을 봐왔어. 주인공이 과거로 간 경우도 있었고 주인공이 미래로 간 경우도 있었고 10월에서는 그 엄청난 비극적인 것도 봤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도 굉장히 슬픈 것들을 많이 봤어요. 자극적인 것들을 봐오다 보니까 이 영화는 되게 밍숭맹숭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이것도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거는 대만을 제가 잘 모른다는 거죠. 대만의 어떤 사람들의 성향이 아직도 순수함이 남아있다거나 혹은 거기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사서함이 나오잖아요. 사서함이 나오는 거 보면은 대만의 어떤 문화 발전 속도 그게 우리보다 좀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감성에는 그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냥 말하고 싶으면은 바로 카톡으로 보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감성이 너무 순수하고 바보 같게만 느껴져. 그러니까 옛날 명작들을 보면은 그것이 촌스럽지만 그게 와닿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사서함이라는 그거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타이라는 캐릭터인데 그런 거잖아요. 부부끼리 나오는 예능 보죠.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성이 그래요. 저는 뭐 이 여자를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 집을 한 달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은 오 로맨틱해요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지금 10대들이나 20대들 생각했을 때는 저 스토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때의 순수함이 지금도 순수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쵸.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죠. 네, 그게 되게 불결하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 만약에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해. 근데 그 여자가 알바하는 곳에 찾아가고 그 여자가 가는 곳을 데려다 준 잡치고 같이 걸어가고 뒤에서 따라가고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무서울 것 같아요?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안 좋죠. 안 좋죠. 기분이 안 좋단 말이야. 그래버리는 세상에서 이 영화를 봤을 때는 남자가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니야? 너무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막 사진 찍고 뭐 하고 이런 장면들은 사실 관음증 같은 거잖아요. 약간 아주 순수하게 내가 순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네 그렇게까지 보이진 그쵸.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더러운 인간입니다. 시간이 멈췄어. 하루 24시간이 났단 말이야. 저는 망나니가 될 겁니다. 진심인데. 저는 망나니가 돼요. 진심이야. 뉴스에 다음날 딱 되면은 뭐든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 생각만 해도 좋아요? 아니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 남자는 고작 한다는 게 시간이 멈춰서 한다는 게 바다에 데려가서 사진 찍는 찍는다? 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감수성이 2001년도의 감수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와닿을 거였으면은 좀 더 각색이 더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게 좀 아쉬워요. 네, 생각이 좀 네. 들어요. 근데 결론은 우리가 더럽다. 그쵸, 우리가 더럽고 난 악마잖아. 악마인데. 그래서 네. 이걸 충분히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게, 저는 세중사나 러브레터 아직도 보면 눈물 나요. 근데 이 영화는 공감대가 좀 덜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와 그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뭉쳐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부가 밋밋하다 보니까 완성도가 있는 그런 영화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아기자기하기도 보고 되게 웃음 포인트도 많아가지고 재밌게 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이 길다 보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물론 시간과 속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둘이 붙어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제 별점 얘기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완성도로 보자면은 물론 좋은 점수를 얻어야겠지만 제가 요즘에 내리는 별점은 좀 대중성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2.5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완성도는 있는데 재미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는 완성도가 없는데 재미가 막 있어가지고 별점이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솔직히 좀 그런 거하고 비교해보면 억울한 경우죠. 이 영화는. 그치. 완성도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재미가 없으니까 스토리까지 재밌었다 하면은 전 4점 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괜찮은 영화가 될 수 있었는데. 네, 그 정도로 정말 괜찮은 영화가 될 수 있었고 되게 아쉬워요. 자, 오랜만에,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뭐 이런 좀 아쉬워요 해도 저희 방송이니까 이제 아쉽다고 하는 거지. 아이 더럽게 재미없었어요 이거거든요. 그치. 근데 이 영화는 진짜 아쉬워요. 맞아요. 뭔가 다 밥상 다 차려놓고서는 뭔가 먹다만 느낌이에요. 아쉽습니다. 자, 오랜만에 뵀는데요. 영화 빨리 많이 개봉해서 제가 많이 등장하는 컨텐츠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